책을 집어든 당신 막막하시죠? 책은 너무 두껍고 잠은 오고 키워드로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민수의 키워드 리딩. 군중은 어떤 심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동성, 과잉 반응성, 변덕성. 뭐 느껴지는 게 있죠.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죠, 단어들이. 예, 충동적이고 와 하게 되면 이쪽으로 확 가는 그런, 자제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방향이야 하고 막 가는데 거기서 1000명이 가는데 거기 돌아서 갖고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해치고 못 나와요. 그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잉 반응, 군중은 과잉 반응하죠. 그죠?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뭐 마녀 사냥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언론의 종교 재편에서 마녀라고 하면 화형시켜 버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잉 반응하는 거죠. 변덕스럽죠, 군중은. 그러니까 군중이 변덕스럽다는 걸 제일 실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들. 군중은 쉽사리 사형 집행인이 될 수도 있고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 뭔가 양면성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피암시성과 잔인성. 피암시성은 앞서 파트 1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뭔가 누가 뭘 제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꼼꼼히 점검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렇게 누가 암시를 주는 거에 대해서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마음을, 그런 대중으로 모이게 되면 그런 노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잔인해지고 감염력, 전파력이 빠르고 집단 환각에 빠지고. 세 번째, 단순성과 과장성. 대중은 단순하면서도 또 과장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단순하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옳소 3명만 하게 되면 안 옳소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중심리나 혹은 마케팅이나 할 때 그 옳소를 하는 사람들을 심어놓죠. 그죠? 이번에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때 옆에서 생각 좀 해보고 교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순간 옆에서 옳소, 저쪽에서 또 맞소 하면 이쪽에서 그런가요? 박수 막 치는 거죠. 대표적인 정치인의 거짓말 공약 자원이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마을로 넘어가는 제가 다리를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엔 강이 없는디 다리 뭐더러 필요하대. 그러니까 강을 제가 먼저 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여러분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옆에서 옳소 그러면 이쪽에서 맞소 하면 박수치고 이 뽑아줘야겠네. 일 잘하는 사람이네 이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편협성, 독재성, 보수성. 편협하다는 거예요. 군중은 복합적인 소위 복잡계의 사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그때 생각만 하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다. 그래서 자신에게 암시되는 떠오르는 주장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수용하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O 아니면 X지. A당은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좀 못하고, B당은 이런 걸 잘하는 친구 이런 건 좀 못하더라.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 이성적이라 그래? 야, 이 회색 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잖아요. 무조건 저 당이 하는 거는 맞고 이 당이 하는 건 틀려야지. 너는 컬러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지. 얘는 이런 건 잘하지만 그러면 벌써 회색 분자로 찍히는 거거든요. 정치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군중은 온유한 부드러운 지배자에게는 결코 공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폭군들에게 오히려 동조한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보수성은 오히려 이 집단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개혁적이고 이런 걸 할 것 같으면서도 집단으로 모였을 때는 과거의 전통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들, 이런 게 또 집단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는 약간 좀 의아해할 텐데, 군중의 도덕성. 군중이 모이면 도덕성도 나타난다는 건데요. 군중으로 모이게 되면 뭔가 이념을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살인과 방화, 뭐 폭력을 정당화되면서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희생, 헌신, 다른 사람을 위한 고귀한 행동들도 집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 이 손가락에 가시 들어가서 요거 빼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군중으로 모여가지고
막 모였을 때는 그냥 자기가 먼저 뭐 예를 들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군인들 앞으로 달려간다. 군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전쟁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그런 폭력적인 게 올 때는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줬는데 이 사진이 너무 자극적인 거야. 예를 들면 전우가 처참하게 살아당하는 장면을 한 장 딱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이미지 때문에 안에서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죠? 최근에 그 테슬라의 전기차는 많이 아시죠?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된 건 수소차인데요. 니콜라라는 그 회사가 미국에서 수소 트럭을 만든다고 새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엄청 날아갔고요.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어요. 수소.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차를 만드니까 뭐 좋아? 효율이 좋아? 뭐 에너지가 잘 달려고 했더니 아직 안 만들었어. 만들지도 않았어. 이미지로 이런 거 할 거다. 그때 주가가 오른 거예요. 정작 수소차를 만들면 주식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때부터. 그때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감. 그죠? 기대에 의해서 그걸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집단지성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좋다는 게 집단지성인데요. 다만 특별히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대중의 생각이 옳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틀린 경우가 더 많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이러려면 특별히 군중의 심리를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서 대중들, 군중들, 일반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그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면 군중심리 이용해야죠. 그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전염성, 남은 없지만 남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소외감,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심리, 이런 거를 자극해야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면 이 책 필수죠, 필독서죠, 그죠? 어떻게 사람들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책입니다. 투자자에게도 필수적인 책입니다. 군중을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